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구형량이 국가의 근간을 흔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요구인지 아니면 개별 혐의의 법적 무게를 초과하는 좀 상징적인 처벌에 가까운 건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특검의 구형이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혐의의 중대함은 물론 인정합니다만 이 10년이라는 숫자가 과연 법리적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또 그 합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특검이 왜 이 사건을 중대범죄라고까지 규정했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법 몇 개를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서 국무위원부터 공식 문서까지 말 그대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사유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가를 개인의 방패로 삼은 셈인데 저는 이게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가기관 사유화라는 표현이 주는 무게감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법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분명 위법하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징역 3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수사와 법률적인 판단은 좀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행위 하나만 딱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죠. 체포를 막으려고 권력을 동원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무위원 권한 침해에 3년, 또 허위로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한 데 2년. 특검은 각각이 독립된 중범죄라고 보고 이걸 합산한 결과를 제시한 겁니다. 어느 하나 가벼운 혐의가 없잖아요. 바로 그 합산 방식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각 혐의에 대해서 구형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형량을 매긴 다음에 이걸 기계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건 마치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자칫하면 이 처벌의 상징성에만 매몰돼서 법적인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각각의 행위가 초래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의 정도를 좀 더 신중하게 평가해야죠. 그렇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서 비롯됐다는 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 공무원의 직권남용과는 그 차원이 다르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신의 행위를 계속 정당화하는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훼손된 법치주의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10년이라는 구형은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지점은 근데 법감정의 영역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최고 권력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형량은 감정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개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평가 없이 소위 괘씸죄가 더해져서 형량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의 목적이 응징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 10년이라는 구형이 과연 재범 방지 같은 다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저의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번 구형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국가 최고 권력이 이렇게 사유화되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훼손된 헌법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혐의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10년이라는 구형량에 담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무게가 개별 행위의 법리적 평가를 혹시 압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적 정의라는 건 엄격한 비례의 원칙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논의를 통해 보니까 결국 이 권력자의 책임을 법의 잣대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되네요. 법치주의의 원칙과 또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우리 사회에 이 권력남용과 그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될지 자료를 통해 더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